법률머니 랩. 안녕하세요, 법률머니 구독자 여러분.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팍팍 상승하고 있죠. 팍팍 상승하는 그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호갱노노라는 어떤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어플을 제가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,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 있는 고가의 부동산들, 그거 실거래 내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사실 10억, 15억 이렇게 계약을 할 텐데 끝자리가 막 88888, 881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래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. 무게를 많이 얻고 있는 설 중에 하나는 이 중국인들이 8888 이런 숫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금액으로 매수를 했다, 이런 이야기가 무게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외국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별 문제 없을까요? 사실은 문제될 수 있죠.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러 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부동산을 계속해서 관리할 어떤 위임인을 선정해 놓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위임인들은 이 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들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이니까 대리인한테 얘기를 하면 해결을 해주고, 그게 아니라 좀 임대인이 해결해 줘야 되는 다른 문제가 있다 하면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런 위임인이 없는 집에 들어갔다,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이 외국인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. 종적을 감췄어요. 그러면은 골치 아파집니다. 근데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임대차 관련해서 어떤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무슨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나요? 이거는 법적으로 뭘 해결한다 안 한다에 앞서는 문제입니다. 외국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이걸 대리해서 관리해 줄 사람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. 이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내가 앞으로 이거 대리할 거니까 괜찮아요, 나 믿고 체결하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리권이 수여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저는 마음 같아서는 피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매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, 아니면 이것밖에 없어요, 그러면은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릴게요. 여권 사본이나 외국인 등록증, 이런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신분증이 있습니다. 그 신분증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실존하는 사람인지 진짜 나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지, 이 사람의 어떤 공인된 신분증상의 이름과 주소가 나의 임대차 계약서상에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,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분쟁이 생기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아요. 우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얘기는 하는데,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세권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.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갖추면 된다고 하지만, 전세권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을구, 그 담보권을 표시하는 구역에 내가 전세권자로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를 남들한테도 다 알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경료하는 게 좋습니다. 참고로 우리가 요즘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험 상품을 많이 가입하는데요. 외국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종류가 무엇이냐, 예를 들어서 순수 외국인이냐, 재외 동포냐, 여기 들어와 있는 비자의 종류가 무엇이냐, 또는 보증보험의 상품의 종류가 뭐냐,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없죠. 소송은 걸 수 있죠. 쉽게 말하면 오래 걸려요. 왜냐면은 소송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내 소장 복사본이 전달이 돼야 게시가 돼요. 근데 전달이 안 돼요. 만약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사 갔어요, 외국에서. 그러면은 일단 소송도 어렵고, 이런 경우에는 종적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는 공시송달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을 해요. 이게 뭐냐면
내가 몇 번을 해봤는데 안 됐는데 소송은 꼭 해야겠으니 여기저기 공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네. 해서 공시송달이라는 걸 해요. 공시송달도 1회만 해서는 안 되고 얼마만큼 기간을 가지고 막 해야 돼요. 공시송달을 해서 이겼어요. 근데 이 경우는 이겼다고 쳐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얘가 외국에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 우리나라 이 재판 판결 확정 판결을 가지고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확정 판결이 해당 국가의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산도 조회 신청하고 명시 신청하고 해서 밝혀낸 다음에 그리고 그 재산들을 상대로 압류 추심을 하던 뭐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. 그걸 하려면 혼자 못 하잖아요. 그리고 한국 변호사도 못 해요. 그거는. 그러니까 결국 외국 변호사를 또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이 제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어찌어찌 승소를 했어요. 승소를 한 경우에는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 목적물이 임대차 목적물 부동산이 그 외국인 소유일 테니까 이 부동산을 상대로 집행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뭐 한 번에 낙찰이 돼서 내가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 매물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라서 유찰이 된다. 그러면은 경매가를 계속 낮춥니다. 경매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. 그럼 뭐 80%, 70%, 60%막 이렇게 낮아지면 내 전세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뭐 2억, 3억인데 뭐 20% 깎이고 30% 깎이고 하면 저는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. 집행을 할 수 있다 해도 이런 경우고 외국인이 외국으로 돌아갔고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이 법적 분쟁까지 오는 이유는 제가 나가려고 준비 다 하고 다른 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에요. 돈을 빼서 줘야 되니까.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전세권 설정 계약에 기해서 집행이라도 할 수 있게. 외국인 부동산 사기 사건 관련 뉴스를 접할 때는 진짜 암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때는 진짜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사후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. 지금 그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막막함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하고요. 또 앞으로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요즘엔 정말 변호사 쇼핑 많이 하고 이 법률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하다못해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뭐 무료 상담이라도 아니면은 저가 상담 이런 걸 좀 찾아서 사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참 뭐 전세 계약과 관련된 사기 뭐 이런 걸 좀 이야기해봤는데요. 큰 도움 되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도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또 다음 영상은 이런 걸 찍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작진하고 참고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법률머니의 황우준 변호사였습니다. Money Rap